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용욱입니다. 좋지 못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소변이 범벅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레오는 마지막에 많이 아팠거든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계속 만져주고 같이 있어주고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이 일을 겪고 보듬에서 일했던 훈련사라는 말을 못하고 다닐까봐 걱정이고 그게 제일 속상해요. 우리는 정말 꿈같은 훈련소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눈물의 유튜브 방송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란 별명이 있었던 강영욱 씨가 본인을 둘러싼 갑질 혹은 괴롭힘 의혹, 게다가 동물학대 논란을 저렇게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길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갑질 공방, 동물학대 논란, 공방의 2차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분 폭언 노치가 있다. 허주현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뉴스 탑10 시간에 속보로 만나봤던 것처럼 마지막 강영욱 씨의 메시지가 핵심이었거든요.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필요하면 이런 과거의 직원들 법적 조치할 계획도 있다 했더니 맞불 작전, 그러니까 과거 직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 전직 직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 지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5분간의 강 대표 부부 해명이 나왔었는데요. 전직 직원들이 PPT까지 준비하면서 강 대표 부부의 해명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거기다가 무료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 또 민변과 접촉을 하면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강영욱 훈련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전에 그 해명 내용을 보면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실상 남성 혐오 표현을 썼던 부분이라든가 강영욱 훈련사나 강영욱 훈련사의 아들에 대해서 욕설하거나 명예훼손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예. 그리고 이후에 어떤 명예훼손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강영욱 훈련사의 해명 중에 CCTV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CCTV가 꼭 필요한 곳에서 가짜 CCTV를 설치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아들과 관련한 어떤 남성 혐오적 발언에 대해서도 발언이 전해지게 된 경위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폭언과 욕설, 갑질 부분에 대해서 특히 20분가량의 녹취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증거 자료로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효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서로 쌍방 고소 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사태가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밑에 저희 준비한 내용 자막에 보시는 거 보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거 이 강영욱 씨와 한솥밥 먹었던 직원들 중에 몇 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강영욱 씨의 지난 금요일 해명에 프레젠테이션으로 재반박을 하겠다, 조목조목 다시 반박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이제 진실 공방으로 시작이 됐는데, 일단 강영욱 씨의 해명을 저희도 당시 속보로 만나봤지만 갑질, 괴롭힘, 이 의혹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폭언, 두 번째 CCTV 감시인데요. 먼저 폭언 부분,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과거 직원의 폭로와 강영욱 씨가 폭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해명하는지도 한번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화가 아니에요. 제가 쓰는 화내는 말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전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 저는 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아니요, 욕 엄청 하고요. 제가 대표님이 남대문이 열려가지고 이사님한테 대표님 남대문 열렸어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래요.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사님도 욕을 많이 하세요. 약간 직원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거는 많이 있었어요. 저희 뉴스탑10 프로그램인 강력한 사팀에서 취재한 저 내용입니다. 아니다, 욕 잘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다소 선정적인 표현까지 썼다라는 취지인데요. 그 안지원 기자님, 네. 폭언 부분은 사실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만 가장 또 직원들이 받았을 때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서 욕 안 하고도 얼마든지 화낼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어나가라, 숨 쉬지 마라, 일부 폭언에 대한 녹취도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나봤던 저 내용까지 재반박이 있었습니다.
강영욱 씨가 지난 주말에 일주일 만에 입장을 내놨죠. 근데 조목조목 반박을 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반박이 아니라 주장 대 주장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강영욱 씨가 벌레라나 기어라 이런 표현을 난 쓰지 않는다. 욕을 하지 않고도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 반박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원들, 즉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직원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은 물적 증거를 직접 대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 얘기를 할 때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녹취 부분입니다. 이 강 대표가 훈련사들한테 큰 소리로 20분 넘게 큰 소리를 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이거를 녹취록으로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주장 대 주장의 싸움이라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서 만약에 그 안에 강 대표가 절대 하지 않았다는 벌레 혹은 기어라 이런 대답이 나왔을 경우에 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설이나 폭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 법적인 판단을 할 때 있어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강 대표는 강영욱 씨는 아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녹취록이 나왔을 때는 다른 반박에 대해서도 강영욱 씨의 주장을 반박을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의 발언 전체가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 갑질 논란, 폭언 녹음 파일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마 전 직원들 몇몇 분이 그걸 또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폭언 부분, 중간 부분은 저만 읽어보겠습니다. 메신저 직원들 감시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강영욱 씨 측은 몇몇 직원 중에 이른바 뭐 남녀 갈등, 남성 혐오 단어 쓰고 강영욱 씨의 갓 태어난 아들에게 나쁜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들은 미연적 없다고 반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양측의 공방을 직접 목소리로 만나볼 게 애초에 이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가장 뜨거웠던 공방 중에 하나가 바로 CCTV. 직원 6명인데 왜 CCTV가 무려 9대냐 이 공방이었는데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의 용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고 그때 저희 개들도 우리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이렇게 왔던 곳이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훈련팀 있을 때 4대였고요. 사무팀만 있을 때는 9대였는데요. 저희끼리만 일하는 사무실이어서 외부인 출입할 일이 없었어요. 현관에 택배를 쌓아놓음에도 불구하고 현관에 CCTV가 없었어요. 물품을 도난받을 수 있는데도 CCTV를 봤을 때 다 저희 테이블은 보고 있고 현관에 있는 건 가짜, 쇼핑몰 팀이 물건 보내는 것도 가짜. 그래서 저희가 모두가 이건 기분 나쁘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네네. 전문가로서 저 목소리, 저 양측의 공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말이 틀리고 있는데 내용이 보게 되면 CCTV가 있는 건 확인된 것 같아요. 9대가 있는데 예. 그 강영욱 씨는 뭘 말하냐면은 지금 그 안전이나 보호장치나 무슨 말이냐면은 그 CCTV가 있긴 있다. 하지만 그거는 물품 도난이라든지 아니 괴물림 사고 그리고 외부인 감시용으로 썼지 실제적으로 직원들을 감시한 적은 아니라고 하는데 직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CCTV 방향이 직원들 사무실로 붙이고 있었고 직원들 감시한 거고 또 외부인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 CCTV 설치하려고 그러면 현관에 설치해가지고 물건을 온다든지 감시해야 되는데 현관에 있는 거는 가짜를 달았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CCTV가 작동 안 했다는 얘기면은 9대 중에서 한 4대, 5대 간에 어찌됐든 사무실을 비치고 직원들을 감시한 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방은 좀 오래 갈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봐서는 CCTV는 설치돼 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직원 감시용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안전이나 그런 걸 안전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CCTV가 붙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여러 명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게 내용이 강영욱 씨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직원 말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직원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린다는 개인적인 평가. 다만 강신환 변호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폭언은 정말 전 직원들 말만 따라 20분 정도 녹음 파일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는 이게 공방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감시용 아니라고 하면
강영욱 씨 해명도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 건 아닌지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방 안에 CCTV가 있었고 직원들은 그것이 어떤 직원들의 감시용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주관적 판단에 영향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는 방에 9대의 CCTV가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택배 박스가 쌓여져 있는 현관에는 CCTV가 없었다. 그리고 강영욱 씨가 일본에 여행을 간 상황에서 CCTV가 하나가 망가졌다면서 수리기사를 사무실로 보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여행을 가서도 CCTV를 통해서 본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직원들은 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강영욱 씨 말은 그것이 아니라 사무실 내 안전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대표로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어떤 의무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CCTV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제 폭로자들이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때 형사적인 책임들이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방 말고도 특히 이제 강영욱 씨의 반려견 레오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친숙한 반려견 레오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약간 이걸 레오를 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훈육했다는 측과 강영욱 씨 말고도 수의사 얘기도 있고 전직 직원들의 주장이 완전히 180도 다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런데 좀 주변 사람들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불러서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강영욱 훈련사가 이른바 개통령으로 강아지들과의 교감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동물학대 문제는 상당히 강영욱 훈련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특히 레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강 훈련사와 같이 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떨어지고 나서 경찰견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다시 강 훈련사가 돌보다가 안락사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 직원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옥상에 더운데 방치해놓고 분변이 묻은데 닦아주지도 않고 어느 순간 차에 실려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영욱 훈련사 주장은 그리고 그때 같이 돌보았던 수의사 주장은 이 레오가 대형견인데 후지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분변이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욕창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강훈련사가 잘 관리를 해줬는데 정말 피치 못할 마지막 단계가 돼서 안락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고 결정적으로 직원들이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이 안락사가 진행이 됐고 직원들이 같이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장례식에 간 사진 같은 것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전 직원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금방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이번에는 강영욱 씨의 과거 사례 미담도 보도가 될 정도로 지금 강영욱 씨를 중간에 놓고 몇몇 전직 직원들 혹은 강영욱 씨를 옹호하는 미담 뭐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양측이 맞서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공방 2차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